현재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이 아닌 미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의 손으로 넘어간 건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한국 전쟁 발발 불과 3일 차에 한강 다리를 끊고 도주했고 다시 16일 후 메가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신 군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이 편지에는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의 지휘권 일체를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라는 구절과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용과 뉘앙스가 엄청나게 굴욕적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권은 이렇게 허망하게 유엔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리처드 스티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엔군은 전작권이 이양되고 나서도 당분간은 형식적으로나마 한국군 지휘부를 통해 명령을 하다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개월 후 한국군 3군단은 술적 물적 우위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리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요. 패배의 주요 원인은 주요 지휘관들이 계급장을 떼고 도주하고 최고 지휘 책임자인 3군단장이 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는 등 지휘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재흥 상군단장은 미 8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 벤플리트에게 치욕적인 질책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에 있소? 라는 사령관의 질문에 3군단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해야 했고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 있소? 모든 포와 수송 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 라는 말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리 전투 패배로 인해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나마 존중되던 지휘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에게 넘겨준 전작권은 70여 년이 되도록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2014년 미국 측이 조건에 기초한 환수 입장을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하며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거죠. 또한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에 따라 전시작전권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는 전작권을 순수한 안보 문제와 주권 문제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격상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환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의 군인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도 2명 사망을 했죠. 전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군 수뇌부는 우리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해도 되는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교들은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쪽과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쪽으로 양분되었죠. 자위권이냐 교정규칙이냐를 놓고 허둥지둥하던 군 수뇌부는 상황이 다 끝난 뒤 전투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국지전에서 전투기로 타격하는 것이 교정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미연합사에 물었고 일주일 뒤에야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답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었죠. 이 일을 두고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존 맥도날드 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이처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 수뇌부가 보여줬던 난맥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마련된 규범들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작권 전환 계획들이 드디어 정해진 것입니다. 국방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당장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2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기간에는 FOC 평가 결과 검증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성공적인 F-50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영함으로써 검증 평가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서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 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전자권을 한국군 대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들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 운용 능력 IOC 평가와 완전 운용 능력 F-50 평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죠. 이 가운데 1단계인 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진작 마쳤으나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2단계인 F-50 평가와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내년 F-50 평가 시행이 결정된 만큼 전자권 전환에는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로 F-50 검증 평가를 앞당기고 싶어하며 미국은 재차 여름 실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자권 전환에 미온적인 미국 정부가 내년 5월 출범할 한국 차기 정부와 재협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국 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전자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미국 군 당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저런 상황을 재려낸 미국과 달리 우리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가속도에 화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자권 전환 가속화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력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보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며 이와 관련한 국제 협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자권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논의의 속도를 내려는 한국의 구상에 허물로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죠. 2월에는 버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자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이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전자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월 미국 국방장관도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드디어 전자권 전환에 진전이 생겼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양국의 안보 사항과 관련해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CRS는 한미 양측은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자권을 맡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밝혔죠. 전자권 논란이 한국 안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도 전자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전자권보다 미중이 나서야 하는 동북아 현안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사실 중국 군부는 꽤나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결정나면 북한의 국지도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 또는 미국군 당국이 독자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전자권을 넘겨받을 경우 가장 먼저 일어날 한국 따로 미국 따로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이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통제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쫄아버린 중국의 반응만 보더라도 전자권 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권은 헌법상 주권 사항이므로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환수 이후에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도 된다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관련된 계획들이 드디어 정해지고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한국군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